자, 오늘은 형성평가 두 번째 화법과 작문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번부터 3번, 독도는 우리 땅,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독도 박물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름달 씨가 쓰셨네요. 이런 얘기가 써있고, 나에 보니까 댓글을 막 이렇게 달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먼저 보시고 푸시면 좋다고 그랬는데 여긴 뭐 워낙 쉬워서 쉽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여서 그냥 지문을 먼저 한번 봤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독도 박물관에 방문하기를 권하는 그런 내용. 어때? 맞아요. 그 다음에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 뭐 여러 수산자원이 분포하고 있고 10억 톤 이상이 매장되어 있고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출처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옵니다. 출처를 안 써놨네요. 독도 박물관에 대한 정보 들어있고요. 자기가 갔다 왔다, 다녀왔다 라고 해서 자기의 경험도 들어있고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으로 뭐 둘러보세요. 생각했었어요. 뭐 이렇게 높임법을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높임법 생각하면 5번도 맞네요. 답은 2번이라는 걸 바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2번 문제. 나아가 가를 읽은 독자의 반응이라고 할 때 가가 독자에게 미친 영향을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나를 쭉 보니까 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위에서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머 얘 풋사가 봐봐. 풋사가는 이걸만 믿고 막 발표했다가 수행평가 망치고 막 망신당하고 막 큰일 났네요. 뭐 이랬답니다. 그런 내용을 읽고 나서 미친 영향을 한번 찾아보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설득했다. 독도 박물관에 가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둘 다 이런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지. 그지? 그래서 막 낭패당했다잖아. 왜곡된 내용을 전달해서 아까 다른 사람 풋사가님에게 피해를 준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독도 주변의 석유 매장 여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뭐 아예 사회적 담론 크게 형성되지는 못했지만 요 안에서는 블로그 안에 댓글 안에서는 독도 주변 석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담론을 형성한 정도는 뭔가 수긍해 줄 수 있겠네요. 답을 찾으면 디귿과 리을을 답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댓글, 나를 읽고 나서 초점을 나에 맞추셔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겠지요. 자, 3번 내려갈게요. 가의 글쓰님 보름달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 글을 쓸 땐 다양한 작문 맥락을 고려해야 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과도하게 인용하지 않아야 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땐 타당한 논거를 뒷받침해야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돼. 자신이 쓴 글이 지닌 영향력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돼. 다 충고가 될 수 있어. 얘한테, 그 보름달한테 작문 맥락 고려해? 뭐, 과도하게 인용하지 마. 지금, 타당한 논거를 좀 더 뒷받침했어야지. 출처 너 안 썼잖아. 뭐, 이렇게 다 얘기해 줄 수 있지만, 하지만, 나의 이야기까지 쭉 다 읽어보면, 나를 다 읽어봤을 때는 제일 적절한 게 몇 번 같니? 5번 같죠? 자신이 쓴 글이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독도를 홍보하고 싶어서 쓴 말이긴 한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석유가 10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확한 것처럼 썼더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풋사가님한테 뭐, 피해도 끼치게 되고,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총정리해보면, 자신이 쓴 글이 지닌 영향력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걸 고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4번 의사소통 윤리를 지닌 사례 하나씩 봅시다. 선택지 1번 보고서를 쓰면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 동훈. 잘못한 거 아니지? 출처 잘 밝혔잖아. 그치? 맞고 책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했어. 아우 참 잘했네 명준이. 그 다음에 3번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쓰기 위해 허락을 받은 승우. 어쨌든 친구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얘도 잘했고요. 4번 논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 측의 인신을 공격하며 토론에 참여한 세영. 토론이 어쨌든 상대 측의 허점 같은 걸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인신 공격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여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은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했대. 너무 바람직한 학생이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저기 5번 그림 나온 문제 넘어갈게요. 여학생과 남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여학생이 위반한 의사소통 윤리를 조건에 맞게 주관식으로 서술해보래. 이 부분 전문가가 쓴 것 같은데 네가 쓴 거 맞아? 그거 참고한 책의 내용을 적은 거야. 그럼 인용 표시를 해야지. 어떻게 된 게 넌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러면서 굉장히 인신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부분은 인용 표시를 했어. 이러면서 또 바보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자, 여학생이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의사소통 윤리를 위반한 거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남학생은 그래도 이 부분은 인용 표시를 했어. 그래서 여기 땀 흘리고 있어. 불쌍해. 남자애들이 나도 아들만 키워서 그런지 남자애들이 자꾸 여자애들한테 당하는 느낌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자, 그러면 답을 써봅시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된 게 넌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라고 말하는 등 이건 위에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어떤 의사소통 윤리를 위반했냐 하면 써드릴게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사소통 윤리. 자, 요거는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의사소통 윤리를 위반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주관식이었으니까 그냥 요런 내용으로 쓰시면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내려갑니다. 보기는 진로에 대해 상담하는 대화다. 선생님과 현우가 대화를 하고 있네요. 대화 참여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봅시다. 먼저 현우는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선생님, 뭐 저 만화 영상 관련 학과에 지나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세요. 솔직하네. 그다음에 2번. 현우는 선생님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선생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였어? 그냥 고민 털어놓은 건데 뭐 해결책까지 요구한 건 아니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았잖아. 그래도 모르겠다면 잠깐 나머지 3, 4, 5번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2번이 답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 4, 5번 볼게요. 선생님은 현우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치? 이해했어. 요즘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거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시고요.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조언하고 있다. 나도 너처럼 부모님과 이렇게 갈등 겪었어. 이게 자신의 경험이지? 그 다음에 현우와 선생님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화하고 있다. 그치? 현우가 막 간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막 반말한 것도 아니고 반말이 아니라 이렇게 막 그냥 에이 야 그런 거 뭐 남들 다 그래 막 이러면서 무시한 것도 아니고 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맞네요. 그래서 1, 3, 4, 5가 너무 확실한 맞는 답이니까 2번이 그래도 제일 타당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는 겁니다. 7, 8번 문제. 미안해, 채영아. 근데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멍하니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막 그랬더니 네가 부딪혀놓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이랬고 이제 나가 미안해, 채영아. 약속 시간에 늦어서 서두르다가 미처 피하질 못했어. 다음에 조심할게. 그랬더니 채영이도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잘 얘기를 해줬네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해야 무슨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이런 대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가와 나에 나타난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골라봅시다. 가의 남학생은 문제의 원인을 여학생한테 너 이렇게 복잡한 도로에 네가 서 있어서 그렇잖아. 뭐 이러면서 별로 진정성이 없었어. 맞아. 가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화내고 그랬지? 맞고. 나의 남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가보다는 훨씬 더 듣기가 좋죠. 맞고요. 나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라는 말 있니 없니?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거 사과 받아들인 거야. 괜찮아 라고 사과 받아들인 것까진 맞지만 조심할 걸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5번, 가와 나를 통해 말하기 태도에 따라 상대방 반응이 달라지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남학생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여학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되겠군요. 8번, 다음은 가와 나를 바탕으로 진심이 담긴 말과 글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주관식이니까 그냥 답을 써드릴게요. 형성, 유지, 발전이라고 답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주관식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뒷장입니다.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진솔하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너무 맞지요. 상대방의 말과 글에 대해 공감적 반응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뭐 어떨 땐 조금 어긋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그래 맞아 라고 공감해주면 훨씬 더 대화가 잘 되겠지.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중요한 태도고요. 자기 행동이 말이나 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손하게 말하거나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 얘들아, 국어 시간에 이런 거에 넘어가진 않겠지? 말이나 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10번 내려갈게요. 언어 공동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라고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한 사람은 한 언어 공동체에만 속할 수 있다. 뭐뭐만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리는 거 알지? 그냥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한국 사회에 살아서 한국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뭐 니네가 대학교 때 유학할 수 있는 거잖아. 미국으로 유학 갔어. 영어 공동체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니네가 무슨 뭐 대학교를 뭐 무슨 어디 해외로 가거나 뭐 미국이 아닌 딴 언어 공동체가 속한 지역으로 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아니면 뭐 지방에 살던 학생이 제주도 언어 공동체에 살던 학생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을 해서 뭐 서울의 언어 공동체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언어 공동체에 대해서는 특정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는 거 맞지요? 각 언어 공동체는 다른 언어 공동체와 구분되는 고유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사실 뭐 제주도권, 경상도권, 전라도권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청자나 독자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민 온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우리나라 이렇게 관습적인 표현이나 뭐 속담 같은 거 잘 아는 그런 외국인들 보면 되게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관습을 다 고려해서 살면 좋겠지요. 자, 11,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가의 내용은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이제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자. 1번 가의 언어 공동체는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다. 무슨 글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글의 표현상 조선시대 한자를 사용하는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는 중국 역사 속 인물들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뭐 범중어미 제상 때 뭐 진관과 반향기는 사마 양저나 위청 같은 장수와 왕부의 문장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게 너무 보이지. 그치? 중국의 역사 속 훌륭한 인물들의 사례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언어 공동체는 현대인들이다. 나의 글은 당연히 뭐 조사한 결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현대인들인 게 보이고 나는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얘들아 나의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뭘 근거로 했니? 통계 자료, 뭐 77.4%, 58.1%뭐 이래서 어떤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제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를 통해 언어 공동체에 따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가는 중국의 사례를 제시했고 나는 설문조사 사례를 제시했고 뭐 이랬으니까 각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다를 수 있겠죠. 시대별로, 사람별로, 뭐 나라별로 다 각각 달라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12번 문제, 가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뭐 제가 아까 답을 말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 출신 인재를 선발해? 인재 선발에 있어서 역차별을 없애야 된다. 뭐 역차별을 하지도 않았어. 이 당시는. 인재를 선발할 땐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말도 안 되고 신분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라는 거가 답이 되겠지요. 인재를 배출한 집안에서만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도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가를 읽었으면 바로 4번을 답으로 할 수 있는데 야 우리같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면 이 선택지만 봐도 답이 나올 것 같아.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13번. 가와 나에서 드러나는 담화관습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제 회사원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가 좋아요? 나가 좋아요? 가는 지금 막 반말하잖아. 김 과장, 잠깐 와봐. 막 이러면서, 자네 생각인가?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그러잖아. 함대리 제안을 바탕으로 자기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어. 나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대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대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좋지 않은 태도라 그랬어. 부장, 과장 등과 같이 직장 내 직급으로 호명하고 있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가 더 좋아 보이긴 하죠. 그 다음에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에게 존댓말하고 있는 거 좋아 보이고요.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라 대화에서 지시적이거나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가니 나니 가가 그랬지. 그래서 요게 틀린 거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름 뒤에 높임의 뜻을 지닌 뭐뭐님, 안경영님, 김민식님. 야, 회사에서 진짜 이렇게 부르진 않는데, 그지? 뭐 그러면 뭐 좋아 보이니까 나에서는 그렇게 한 거겠지요. 뭐 이런 좋은 회사에 여러분들은 꼭 다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13번까지 풀었고요. 이번엔 14번. 바람직한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태도를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진실성과 공손성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니? 맞아요. 다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작문 관습을 배척한다. 배척이 뭐야?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 막 이런 거지. 다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 좋으면 꼭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기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작문 관습을 고수한다. 고수는 뭐야? 이것만 해야 돼! 라고 표현하는 걸 고수라고 하지. 고수하는 것도 좋은, 야, 배척, 고수라는 단어만 봐도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실 것 같아요. 다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작문 관습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괜찮고요. 뭐 그냥 무작정 수용하는 것보다 그냥 개방적으로 좋은 건 받아들이면 좋겠죠. 자기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작문 관습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고칠 건 고쳐 나가면 좋겠고. 그래서 답은 4번. 자, 15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탈리아에서는 딴 사람 말할 때 끼어들어도 된대. 그게 별로 나쁜 게 아니라는 그런 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서 드러나는 담화 관습의 특징을 이 조건에 맞게 써주래요. 야, 이건 너무 기니까 그냥 읽어줄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그런 담화 관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죠? 요 위에 내용을 쭉 읽으시면 다 이해되실 내용이어서 그냥 말로만 하고 15번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형성평가 2 마치도록 할게요.